네, 오늘 증시 염탐 한번 해보겠습니다. 염블리 우리 염승환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작했습니다. 우리 시작. 자, 코스닥이 살짝 뭐 이걸 강세라고 해야 되나? 그냥 거의 보합 수준이네요. 약보합 수준이고. 코스닥은 0.2% 정도 약세고요. 코스피는 일단 상승 출발을 했는데 역시 뭐 거의 보합이라고 그냥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요. 또 지수가 0.47 포인트 올랐기 때문에 보합이고 지수 레벨은 2,472.81 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수는 보합이지만 그래도 상승 종목이 많습니다. 465개, 하락이 264개로 일단 이제 중소형주 분위기는 괜찮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약간의 약세인데 역시 뭐 코스피랑 비슷하게 거의 약보합 정도. 그래서 현재 0.76 포인트, 그래서 854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고 역시 뭐 밀리곤 있지만 상승 종목이 더 많습니다. 700개가 넘고요. 하락이 585개. 그래서 시장이 이제 전반적인 체감 지수는 그렇게 나쁘지 않게 일단 오전에 출발했는데요. 오늘 일단 이제 가장 특징적인 건 역시 하이닉스 같아요. 하이닉스가 이제 교환사채 발행이 있어서 오늘 좀 3% 가까이 주가 좀 빠지고 있고. 약세겠죠, 당연히. 그리고 LG엔솔이 마이너스 0.3%, 삼성전자는 보합 정도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기업 중에서는 일단 오늘 올라가는 기업은 SK 아이테크놀로지가 4% 가까이 오르는데 미국에 이제 분리막 공장을 아마 좀 지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리막은 이제 그 핵심 광물에 포함이 안 되고 부품으로 돼 있기 때문에 보조금 받으려면 북미에 공장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제 중국의 그 은첩인 거예요. 제가 이름을 정확히 아는 그 회사가 세계 1등으로 아는데 이제 그 회사랑 이제 미국에서 경쟁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수혜주로 좀 부각이 되는 거예요. 분리막 회사? 네, 세계 1위가 아마 중국 회사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만큼은 이제 좀 그게 배제가 되니까 아마 그래서 오르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이 또 SK 아이테크놀로지 이제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동반해서 오늘 2.5% 정도 주가도 반등하고 있고 또 최근에 이제 국제유가 오른 것도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GS, S-오일도 동반해서 오르고 있고요. 한 2%씩 반등하고 있고 또 이제 오랜만에 그 방산 업체죠. 하나 시스템이 3% 올랐고 요즘에 DB하이텍이 계속해서 좀 강세 보이는데 오늘도 4% 가까이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KCGI 샀죠 또? 네, 강성우 펀드 쪽에서 지분 매입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후로 지금 주가가 계속해서 지금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고 하나 에어로 시스템도 오늘 한 3.7% 정도. 그래서 오늘 방산 기업들 주가가 좀 모처럼 무바달라 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 무바달라? 무바달라. UAE 다음 달에 온다고 하더라고요. 기대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한데 어디요? 무바달라. 왜? 안 맞아요? 아닙니다. 절대 봐주지 않아요 혹시? 호락하지 않습니다. 봐달라 없어. 무봐달라. 진짜로. 내가 거기 좀 왔다 갔다 좀 해서. 시체말로 짤없군요. 짤없습니다. 거기가 아마 우리나라 회사 중에 예전에 그 휴젤 투자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휴젤? 이제 다음 달에 방한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방산주도 좀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선주도 이제 유가 상승 수혜주죠. 그래서 대우조선해양이 한 2.3% 올랐고 하이브도 2.5% 정도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주에도 한번 해주세요. 한주에는 지금 1% 이게 상승률이 아주 크진 않아서 상승률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 오르긴 오르는데 좀 대장주 아닙니까? 그럼 뭐라 그래? 감지덕지. 조선 대장주가 어디예요, 근데? 조선은? 현중이지.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거기가 시총이 제일 크고요. 아 그래요? 현대중공업이 한국 조선해양이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선주 괜찮습니다. 분위기 더 좋고요. 원전주인 두산 에너빌리티도 상승하고 있고 은행 업종도 좀 좋은 분위기입니다. 확실히 이제 미국에서도 다우지수가 좀 많이 오른 것처럼 한국도 약간 이제 경기 민감주, 굴뚝주들이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오늘 좀 하락하는 기업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이닉스가 이제 교환사채 발행 때문에 오늘 좀 한 3% 가까이 이제 자사주가 나중에 매물로 나오지 않을까 약간 부담을 느끼는 것 같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자사주 매입은 의미가 없고 매입 후 소각을 해야 된다고. 근데 이게 또 안 그랬으면 전환사채 발행했을 수도 있어서 참 이게 어떻게 해석하기 문제. 소각을 안 하니까 매각이 되잖아요. 야, 지금 많이 빠졌어요 SK 하이닉스? 3% 한 4% 가까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저도 했죠 아마 한마디 했죠.
빠지지 말라고. 빠지지 말라고는 얘기했는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오늘 반도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반해서 한미 반도체가 이제 하이닉스 공급사죠. 그래서 오늘 4% 가까이 아하. 좀 빠지고 있고요. 네. 테슬라 주가가 오늘 많이 빠졌죠. 이제 공급사입니다. 역시 명신산업이 마이너스 2% 정도 하락하고 있고 최근에 가장 코스피에서 주인공은 이제 포스코 홀딩스였는데 포홀. 오늘은 좀 빠지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 정도 약간 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이닉스 관련된 기업들하고 테슬라 관련주가 좀 일부 빠지는 거 빼고는요. 그래도 오전장은 일단 시장 흐름에 비해선 굉장히 좀 그 주가 흐름들은 견조한 그런 모습들인 것 같고요. 2차 전지들은 어떻습니까? 2차 전지도 그냥 종목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 좀 약간 밀리긴 있는데 많이 빠지는 건 아니고요. LNF가 마이너스 1%인데 또 SK 아이테크놀로지 같은 분리막은 또 급등하고 있거든요. 지금. LNF가 어제 저 상승폭을 많이 줄였구나. 어제 10%가 네, 좀 많이 올랐다가 줄였어요. 4%대로 마감이 됐군요. 네. 보니까. 그래서 2차 전지도 그냥 완전히 이제 서로 동반해서 상승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차별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으로 좀 넘어가면 오늘 코스닥에선 파마리서치가 오늘 한 5%, 헬스케어 관련주죠. 오늘 5% 정도 올랐고 바이오니아가 한 4%, 그리고 이오테크닉스가 오늘 4% 가까이 주가 급등하고 있고요. 덕산 네오룩스가 2.7%. 그래서 오늘 반도체 소부장도 아까 한미는 좀 빠졌는데요. 지금 이오테크닉스도 합이 많이 올랐죠. 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둘 다 후공정 회사들인데 서로 또 다르게 오늘은 움직이고 어제 LG 디스플레이 우려 때문에 그 OLED 관련주가 어제 많이 빠졌는데 오늘은 이제 덕산 네오룩스가 다시 좀 대반등에 나서고 있고 컴투스가 2.3% 정도 올랐고 디오유가 2% 가까이 좀 반등을 일단 오늘 오전에 해주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좀 오늘 하락하는 기업은 또 반도체 그 소부장 기업 중에서는 동진세미캠은 오늘 좀 많이 빠지고 있고요. 동센. 마이너스 4% 빠졌고 두산테스나가 두테. 역시 반도체입니다. 마이너스 3%. 네. SFA 반도체도 마이너스 3%. 아,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오테크닉스 좀 제외하면 이태. 네, 반도체 소부장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이오테크닉스는 삼성전자만 가는 거 아니야? 거의 삼성으로, 그죠? 예, 삼성 쪽으로 삼전만 가는 것 같은데. 레이저 장비 회사인데 또 오늘은 정말 독보적으로 이오테크닉스. 아. 소부장 쪽에선 가장. 예. 예, 왜냐면 이오죠, 오늘 좀 이오. 대부분 좀 밀리고 있거든요 반도체가. 예. 네, 그래서 오늘은 좀 돋보이는 상승을 좀 기록을 하고 250 있는 아닙니까? 네. 아. 응? 250. 딱 떨어지잖아요. 36이었으면 저는 안 샀어요. 36 테크닉스는 안 샀는데 25 딱 10이잖아. 아 그런 건가요? 250. 2호 10으로 가는구나. 2호면 난 7끝으로 보는데. 자, 생각이 이렇게 다르다니. 이오 테크닉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수급은 일단 외국인들이 요즘에 좀 환율이 좀 올라가서 그런지 조금 매도를 좀 하고 있는데 오늘도 역시 좀 매도고요. 오늘 990억 정도 좀 매도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연속해서 매도지만 최근에 시장 이끄는 주체가 사실은 개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개인 투자분들이 587억 정도 순매수하면서 장을 이끌고 있고 기관 투자들이 438억 정도 뒤를 좀 받쳐주는 그런 모습이 오늘도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여전히 개인 투자분들이 한 400억 정도 사면서 양시장 모두 다 개인들이 좀 이끄는 흐름이 오늘 오전도 나오고 있고요. 오늘 외국인들이 근데 주로 파는 건 아마 전기전자 하이닉스를 좀 매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전자만 600억 매도고 철강금속은 포스코 같습니다. 포스코는 요즘에 계속 외인들이 팔고 있는데 오늘도 철강금속 업종만 500억. 이 두 개 합치면 1100억이니까 이거 빼면 사실상 외국인은 파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하이닉스와 포스코에 좀 집중된 게 아닌가. 네네네. 좀 그렇게 좀 추정이 알루미늄 박 그 관세 맞아 버린 거는 어떻게 반영됩니까? 지금? 알박 관세. 그 예를 들면 알루미늄 박을 네. 그 미국에 수출할 때 네. 관세대로 받잖아요. 네. 그래서 알루미늄 박 하는 회사들 주가가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오늘 한 오늘- 3% 정도 빠지고 있어요. 뭐 사마알미늄도 약간 빠지고 있고. 네. 예. 일부 좀 근데 요새 좀 주가들이 또 많이 올라가지고요. 네. 네. 알박 회사들도. 알박 회사들. 네. 오늘은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업종으로 이제 업종. 넘어가면 이제 오늘 유가 좀 오르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이제 천연가스 관련된 기업들도 같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LPG 섹터 오늘 좀 강한 편이고요. 정유 업종 좀 좋은 편이고 도시가스 업종들 강세 보이고 있고 그리고
그 리튬 관련주들 여전히 좀 강세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폐기물 처리 관련주들도 좀 강하고 석유화학 기업들도 네. 반등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비료 회사들도 지금 조금씩 대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풍력 관련주들도 오늘 뭐 아주 급등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대부분 한 1에서 2% 정도 고르게 반등하다 보니까 네. 업종 상위 쪽에는 좀 올라가 있다라고 보시고 풍력. 메타버스 관련주도 오늘은 좀 분위기들이 나쁘진 않은 게 일단 로블록스가 또 오늘 좀 올랐더라고요. 메타랑 미국에서. 네. 그래서 아마 메타버스 관련주도 오늘 분위기는 네. 좀 양호한 것 같습니다. 매번. 그리고 건설기기 업종도 한 1, 2%대 좀 상승이고 뭐 방산 업종, 뭐 이 굴뚝주라 그러죠. 이렇게 중장비 관련된 기업들도 오늘 주가 흐름 굉장히 좋고 시멘트 업종도 좀 좋은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그냥 이제 구경제 산업들이 좀 강한 것 같아요. 네네. 반면에 오늘은 이제 히토류 관련주 좀 빠져 있고 하이닉스의 영향인지 오늘은 이제 반도체 소부장하고요. SK 하이닉스가 좀 밀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카지노 회사들 조금 쉬어가는 그런 좀 분위기고 여행주 좀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약간 그 리오프닝 섹터는 네. 반도체하고 같이 좀 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LNF하고 에코프로비엠이 상승 반전하네요. 네, 다시. 약간은 좀 빠졌었는데 예, 다시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일단 지수가 많이 오른 건 아닌데 어쨌든 오늘도 상승 종목이 훨씬 그러네요. 많거든요.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지금 플러스네요. 예, 네. 그래서 오늘 일단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특정 종목 몇 개 좀 제외하면 네. 대체적으로는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특정 종목이라고 하면 이제 뭐 반도체라든지 예. 그런 것들 좀 일부 있고요. 좀, 예. 자, 시장 전체적으로는 힘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파워가 느껴져요. I feel power. 아니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하면 이제 뭐 시스템 내가 갔더니 이렇게 하면 파워에이드가 여기 쭉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거야. 아, 광고 제품이? 아, 그래요? 어. I feel 떡. 그러면 백년화편이 쫙 쫙 나와. 나와야죠. 아,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있어. 우리 왜 안 해 근데? 아니 도입하려고 그래. 합니까? 네. 자, 그래도 0%안 나와도 되더라. 응? 0%안 나와도 돼. 왜? 0% 아바타가 하는 거야. 에이, 딱 쓰면은 그건 안 되지. 딱 쓰면 그렇게는 안 되죠. 아바타 안 되지. 자, 그러면 리포트도 좀 살펴볼까요? 네. 안 그래도 이제 오늘 그 하이닉스가 좀 빠지고 있는데 하나투자증권의 김광진 연구원님이 이제 교환사채 발행한 거 좀 약간 정리를 해주셨는데 일단 2조 원 정도 되고요. 이자율이 1.25에서 1.75 정도 범위에서 결정이 됐고 교환가액이 이제 지금 어제 종가보다 27.5% 할증 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발행 주식 수요 전체로는 2.4%가 교환 대상인데 운영자금 확보 목적이고요. 연초 이후로 회사채 발행한 게 있어요. 그게 4.7조 원이니까 이거 합치면 이제 6.7조 원 자금 조달에 좀 성공했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긍정적으로 좀 볼 부분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단기 유동성 경색 우려가 좀 있었어요. 하이닉스가 유상자 하는 거 아니냐. 좀 우려가 있었는데 일단 올해 만기 도래하는 단기 차입금이 3.8조고요. 신규 설비 투자 필요 자금이 8조입니다. 요거 합치면 이제 11.8조가 일단 필요한 거죠, 올해. 근데 지난해 말에 5조가 있었고 이번에 6.7조를 확보했으니까 이제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올해 필요한 자금은 이제 거의 다 확보는 해놨다. 네네. 요번 자금 발행을 통해서. 그래서 근데 이제 우려되는 건 이거죠. 여기서 업황이 또 안 좋아져가지고 적자가 점점 더 커지면, 그러니까 업황 회복이 안 되면 돈이 또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업황이 더 이상 나쁘지만 않으면 유동성 리스크는 해소된 게 맞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발행 조건은 뭐 괜찮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교환사채라서 희석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격을 올렸기 때문에 할증 발행이고, 그리고 업황 개선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업황이 만약에 지연될 가능성이 높았으면 일단 설비 투자 감소해가지고 오히려 비용 통제를 했을 텐데 어쨌든 자금 조달했다는 건 업황 회복에 좀 대비해야 하는 그런 시그널 아니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하나투자증권의 의견입니다. 이거는 하나투자증권은 2분기부터 업황 회복을 좀 전망을 하고 있고요. 하이닉스도 지난 4분기 실적 발표에서 올해 2분기부터 업황 회복될 것 같다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일단 이제 2분기부터 좀 회복을 좀 염두에 두고 발행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물론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2분기 돼봐야 하는 거니까 알 수는 없지만 일단 하나투자증권은 이런 의견이니까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또 어떤 네. 리포트 그리고 보셨을까요? 현대차 그룹이 이번에 3월 판매 속보가 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KB증권의 강성진 손민영 연구원님이 일단 이제 자료를 적었는데 3월 중국 포함해서 글로벌 도매 판매가 전년 동월 대비해서 16.7%로 5년 5개월 만에 최대 판매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16.7% 증가? 증가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5년 만에 최대치 판매가 또 늘어났고요. 이것도 역시 그 KB증권에서 예상한 것보다는 잘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이렇게 되면은 영업이익 전망치를 4,400억, 기아가 2,320억 더 추정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발생했다고 하고요. 22년 1분기 대비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전년 동월이죠. 전년 동월. 동월이니까 3월이니까 작년 3월이겠네요. 작년 3월 대비. 네, 작년 3월 대비. 네, 그래서 16.7%. 근데 이게 이제 2018년 10월 이후로도 이제 수치로 보면 네. 가장 많이 팔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상보다는 지금 잘 나온 거죠. 네, 실제 네, 네. 판매는. 그래서 근데 다만 이제 현대차가 어제 뭐 IRA 이제 법안이 좀 이제 세부 규정이 나왔지만 전기차 어쨌든 보조금 대상에서는 제외된 걸로 지금 나왔기 때문에 약간 이제 실망한 분들도 계셨죠. 조금 이제 협상 통해서 바뀌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어쨌든 이제 현대차는 24년에 10월에 그게 완공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좀 보조금 받기는 어렵고 그래서 보조금 받으려면 이제 리스 판매 그 상업용 차량 바뀌는 방법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 비중을 높일 전망인데 다만 이게 좀 단점이 수익성이 이렇게 좋지가 않대요. 예, 일반 리테일에 비해서 수익성이 좀 떨어지니까 전기차 수익성 저하는 조금 우려가 된다. 그런 내용이니까 그래서 지표 자체는 좋은데 이 전기차가 약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전기차가 그만큼 팔렸다 그러면 주가가 어떻게 되겠어? 굉장히 많이 가겠죠. 전기차가. 아 근데 현대 최고로 많이 팔렸는데 네. 전기차는 줄었어. 그거가 이제 문제지. 또 악재라는 거죠. 지금 돈은 잘 벌어. 돈 잘 벌죠. 지금 이제 내연기관 차는 팔아봐야 주식에서는 인정 못 받는다 이거죠. 아니 뭐 전혀 인정 못 받는 건 아닌데 그 강도가 약한 그러니까 거지. 주가를 못 올리는 것 같아요. 이것만 가지고는. 그러니까 이제 뭐 굉장히 하방은 단단한데. 저점 대비하면 좀 오르긴 했어요. 네. 15만 원대에서 18만 원대까지 네, 올라 네. 거의 18만 원대 후반까지 올랐으니까 한 3만 원, 아 15만 원대까지 갔었어요? 15만 원대까지 네. 갔죠. 기아가 좀 많이 올랐어요. 기아가 기아가 올해 15만 연초에 원, 6만 원이었거든요. 15만 원 깨졌었나? 아니 15만 원은 안 깨졌던 거예요. 15만 한 4천 원 정도 네. 갔을 거야. 아마. 현대 형이 네. 좀 답답한 거예요. 15만 거의 15만 원 갔다 왔네요. 그죠? 거의 15만 뭐 원이죠. 깨진 않았는데 네. 그 근처까지는 갔다 왔어요. 15에서 18만 원이니까 한 20%, 한 20%? 예, 20% 정도 올랐죠. 근데 한 1년 해봐야 20%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1년이 아니라 작년 말 기준으로. 그러니까 올해 연초 대비해서는 20% 정도 오른 거죠. 작년 말 기준으로 20% 정도 오른 거예요. 아 작년 말 기준으로. 아니 작년 초도 그보단 비쌌던 것 같은데 그죠? 그때는 이제 애플카 이슈가 작년이 아니죠. 2년 전이죠. 2년 전. 2년 전. 2021년 1월. 아 그게 애플카. 벌써 2년 됐어요. 아 그때가 이제 28만 원. 28만 원. 갔어요. 예. 그때 28만 원. 네, 그때부터 이제 28만 원. 쭉 쭉 떨어져. 20만 원 하다가 이제 17만 원 이렇게 하다가 15까지 갔다가 이제 지금 다시 예, 18. 18까지 이제. 잘 올랐죠. 그러니까 이거는 워낙 뭐 큰 회사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그 전에는 얼마까지 빠졌냐? 예? 6만 원대까지 빠졌죠. 언제요? 6만 원. 코로나 때? 코로나. 코로나 급락기에 그때 그 정의선 회장님이 주식 잘하셨죠. 자, 그때 내부자 매수 들어갔거든요. 대량으로 6만 원대. 현대차 주식을 네, 제가 기억이 납니다. 제가 전자공시 본 기억이 나가지고 당시에 그게 너무 눈에 띄더라고요. 이제 당시에 다 좀 안 좋다 하는데 거기 회장님이 사버리니까 주식을. 야 근데 그때 샀으면 어쨌든 뭐 이러고 저러고도 3배는 오른 거네 그죠? 예, 그렇죠. 많이 올랐죠. 2020년 3월에 샀으면 대부분 다 3배 먹었어요. 그죠, 다 올랐죠. 웬만한 거. 3배 뭐 대부분 먹었지. 그때 왜 안 샀을까? 그때 그때는 안 팔았으면 먹은 거예요. 예. 사실 그때 판 사람들 많거든. 왜냐 그때 다 또 1100 간다는 얘기가 많아가지고. 천 깨진다. 네, 1100까지 간다. 그게 그래요? 좀 많았어요 그 당시. 알겠습니다. 옛날에 너무 저 집착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2차 전지 샀으면 뭐 한 20배씩 먹었을 걸. 그죠, 한 최소 10배 정도 올랐죠. 알겠어요. 안 사셨잖아요 형님도.
무연소. 2000년 샀어요? 아이, 아이 그냥 괜히 센 척하지 마시고 형님. 아이 참 답답하네 진짜. 저 답답한 건 잘 알고 있으니까. 2000년 샀어요? 아니 무슨 지금 없다고 뭐 그때도 없었겠나. 근데 그때 아마 웬만한 분들 2000년 다 안 하신 있었지. 분은 없어. BBIG잖아요. BBIG. 그때?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아, 게임 그 그랬었나? 4개 중에 안 하신 분은 거의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럼요. 아 배터리부터 하셨구나. 참 답답하네 진짜. 2020년에 정원석 그 나와가지고 뭐 네. 가루상 해가지고 얼마나 오래 했었어. 아 그랬죠 그때. 아 맞아. 네, 그때 막 그때죠, 무슨 그때 막 LNF 나노 신소지 이런 게 막 나왔었죠 그때. 네, 대주전자도 있었고. 대주전자 맞다. 있었고. 아 기억납니다. 그때 그때 코로나 직후지. 직후예요. 네, 터지고 나서. 2020년 여름 아니야 이게? 모르겠어요. 네, 저는. 맞아요. 안 샀어 전혀? 저는 그때는 안 사고. 아 여기는 저거다. 5G. 아 5G. 저희 5G였어. 5G 하셨구나. 네. 김민우. 그것도 그때 괜찮았어. 그땐 좋았어요. 그때 2020년 20년에 그때가 고점이다. 그때 고점이었어. 괜찮긴 뭐 괜찮아요. 그때가 고점인데 역사적 고점 그것도 히스토릭 하이 맞나? 자,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잘 팔리고 있다 이거죠? 네, 차는 잘 전체적으로? 팔리는데 이제 전기차가 좀 이제 여전히 아쉬운 거죠. 사실 이제 정책 좀 이슈가 있어서. 네. 그래서 현대차 이제 3월 판매 속보가 좀 나왔고 마지막으로 요건 좀 이제 굴삭기 관련된 보고서가 오늘 좀 나온 게 있어서 그 교보증권의 안유동 연구원님이 쓰신 거고요. 미국하고 이제 신흥국, 중국 나눠서 썼는데 일단 이제 22년부터 인프라 투자가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을 했고 기존에 이제 투자 예산으로 잡힌 게 좀 있거든요. 여기에 신규 사업 예산이 한 5,500억 달러가 좀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 9,400억 달러나 아니면 1.18조 달러 이 둘 중에 하나로 좀 앞으로 책정이 돼서 정책이 좀 계속 집행이 될 것 같고요. 작년 기준으로 이제 민간과 공공 이제 주거용 말고 비주거용 건설 지출이 8,882억 달러인데 이걸 이제 연으로 예산을 좀 나눠 보니까 1년간 1,880억 달러가 이게 추가가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21.2%가 올해 아마 건설 지출 쪽으로 증가하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당연히 굴삭기 업종한테는 좀 전방 산업이 또 성장하는 거니까 좋을 수 있다는 내용인 것 같고요. 요게 이제 그 그래프니까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아마 이렇게 좀 큰 폭으로 예, 그 비주거용 건설 지출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 신흥국에서는 이제 글로벌 금속, 석탄 요즘에 뭐 워낙 또 자원 가치가 올라가니까 탑10 강상 기업들의 설비 투자 금액이 아마 6.9% 증가할 것 같고 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중동 국가들도 좀 재정 여력이 증가해서 네. 중동 발주도 좀 늘어날 것 같다. 이렇게 되면 국내 건설 업체들의 수주 금액도 좀 늘어날 수 있어서 국내 건설기계 업체들의 굴삭기 판매도 조금 낮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보통 유가에 2, 3년 후행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도 유가 오르고 2년 후에 이렇게 수주가 늘어난 것처럼 지금도 이제 23년, 4년으로 갈수록 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고 마지막으로 중국이 좀 제일 중요한데 중국은 부동산 그 토지 사용권 매각 수입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지방 정부가 그걸로 돈을 벌어요. 근데 경기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지금 좀 안 좋았는데 모든 지방 양해에서 부동산 경기 회복을 슬로건으로 네. 내걸었기 때문에 아마 올해는 중국 부동산 쪽이 좀 살아나면서 건설기계 시장 회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어쨌든 근데 다만 이제 우려됐던 건 그거죠. 현대건설기계랑 현대두산인프라가 점유율이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지금 현대건설기계가 1.4%, 네. 두산인프라코어가 3.2거든요. 글로벌. 그러니까 중국에서요. 근데 중국에서 과거의 평균이 그 현대건설기계가 3.3, 두산인프라가 7.6이니까 이제 반토막 난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이분 의견은 뭐냐면 그게 경쟁력이 떨어져서라기보다는 중국이 지난 몇 년간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물량을 북미와 근데 신흥국으로 저는 솔직히 좀 그거는 보냈다고 좀 그 의견에는 솔직히 네.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 그 중국에서 하겠죠. 굴삭기라는 게 뭐 어마어마한 기술력이 필요한가? 난 참 모르겠더라. 네, 중국이 1등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중국이 잘하죠. 잘. 중국에서 하겠지. 네. 그거 뭐 이렇게 해서 쭉 하는 거잖아. 아, 나 정정하나 해야 되겠네. 뭐죠? 아, 내가 저기 그 저 뭐지 2차 전지가 없다 그랬잖아요. 2차 전지 있더라고.
두 종목이나 있더라고. 누가요? 지금? 내가 어. 근데 빛을 막 뿜고 막 그러질 않아서 그렇지. 그 얹어져 있는. 아 약간 소외죠. 아니 소외까지는 소외는 아니고. 아니고요. 또 간접 투자 상품에도 하나 있고 그렇더라고. 그 뭐 정정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아예 없다라고 그랬더니 없는 건 아니더라고요. 원래 2차전지 회사야 아니면 2차전지 아니었는데 하나는 원래 2차전지 회사고 네. 2차전지 하나는 2차전지가 아니었는데 갑자기? 2차전지로 분류. 아니 그건 왜냐면 그게 신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뭐 그런 무슨 회사들. 무슨 박 있잖아. 박. 입틀 뭐 알미늄 박 뭐 이런 거. 하여튼 알미늄 박도 있고 여러 가지 동박도 박이 있고. 있잖아요. 그런 거 있죠. 동박 아니면 알루미늄 박이죠. 박 들어가면 둘 중에 하나죠. 리튬이 아니더라. 리튬이. 리튬이었어야 되는데. 리튬이 이제 제일 많이 간 친구들이죠. 리튬이었어야 양극재. 포홀 이런 거. 포스코홀딩스 오늘도 볼까요? 포스코홀딩스 약간 마이너스 오늘은 좀 내용은- 빠지고 네. 오늘은 동박이 좋네요. 포스코 퓨처엠인가 그죠? 퓨처엠은 이제 네. 그 케미칼 포스코 케미. 케미칼. 예. 이 네 글자까지만 나오니까 포스코 여기 이제 한 3.8% 정도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리포트 다 받겠죠? 네네네네. 네. 그리고 오늘 시장은 다시 한 번만 보자면 역시 뭐 플러스로 오히려 좀 강한 느낌인데요, 그죠? 코스피도 한 0.6% 네, 정도. 지금 2차전지 다시 네. 오른다니까. 코스닥 LLF가 3% 올랐어요. 네. 에코프로 BM이지. 네, 2.5. 2.5%. SKI 테크놀로지도 뭐 꽤 네. 올라가는 것 같고요. 현대차가 1.5% 올랐고. 네, 환율은 조금 조선 떨어졌고. 기자재도 괜찮네요. 네. 조선주, 조선 기자재. 유가는 또 올라 85불 가까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S-오일 이런 거 오르고 있죠. 자, 요 정도로 금 또 그러니까 이제 올랐습니다. 늘 말씀드리면 우리는 요 정도만 해도 더 이상 욕심도 더 이상 없고. 컴플레인 없어요. 네. I can complain. 설령 제 주식이 좀 빠져도 요 정도만 시장 네. 버텨주면 그냥 네. 넘어가잖아요. 말도 없이 말도 안 되게 뭐 2% 3%씩 시장 빠지고 이러면 이거는 진짜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내가 복귀하면 빠진다 그러는데 그것도 아니네. 뭐 어제도 괜찮고. 그거는 이제 후장까지 보고 아침에 설레발 하지 마시고요. 아이고, 네, 후장까지 보고 그건 말씀드리도록 괜찮아. 나 어제도 괜찮았어. 자, 우리 염수가 어제도 괜찮았어요. 이사님 LG 화학이 오르는데 LG 네, 오늘 화학이. LG 화학이 많이 오르. LG 화학? LG 오. LG 화학? LG 많이 화학이 5% 올라요. 올랐네. 5% 왜? 올랐어요. 오. 왜? 야 근데 LG LG 화학도 화학이 양극재 하잖아요. 아니 LG 양극재. 화학이 있잖아요. 네? 지금 오늘 오르면은 딱 전고점 있잖아요. 전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LG 화학이? 네, 완전 차트를 100만 보면- 원이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거 말고. 그 전고점이 그거 아마 말고 작년 10월, 작년 76만 11월. 원. 그죠? 네, 거기가 76만 원이지. 연중 건조점 뭐저 전고점 네, 거? 아니, 연중 1년 최고치로 갈 수도 있어요. 76만 원 넘으면 그렇죠. 52조 신고가 나오는 거죠. 50이 신고가 나오겠는데 이거. 옛날 최고점은 이제 105만 원이죠. 예전. 근데 그 LG 화학이 왜 오르냐면요. 리튬 황 배터리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양극재에서 기술적으로 초격차를 좀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네. 황탄소 복합재는 초경량이고요. 리튬이온보다 성능이 1.5배 정도 높거든요. 가격은 대신 저렴한 편이죠. 실제적으로 드론 같은 데 사용되기 좋은 배터리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 저거 갔었잖아. 대표이사 그 실적 발표회 거기 갔었잖아. 진행으로. 아, 그래요? 그래. LG 화학? 그래. 우리 옆에 있잖아 바로. 화학이 옆에요? 트윈 빌딩에 있어요. 거기는 저 엔솔이잖아요. 아니 그건 우리 빌딩에 있고. 아, 그래요? 보이죠? 화학이랑 네, 여기 저 트윈. 트윈. LG. 알겠습니다. 좋네요. 네. 아주 좋아요. 네, 네. 자, 오늘 기분 좋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염승환 이사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희 마무리에 또 중요한 거 하나 발표하니까 어디 가지 마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뭘 발표해? 네? 있어요. 아 그래? 예. 자, 염승환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